음의 벡터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의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같고 그다음에 방향이 반대인 것이죠. 우리가 그 좌표계를 이용을 할 때도 임의대로 우리 약속을 정한 것이죠. 플러스 x 방향, 마이너스 x 방향인 것처럼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부호가 되겠습니다. 부호. 자, 부호. 부호는 바로 방향을 얘기한다. 그런데 반대 방향을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죠. 그러면 크기는 A 똑같은 크기이고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해보면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0 벡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벡터의 뺄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벡터의 뺄셈도 우리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알고 있었던 그 얘기처럼 A-B 대수적으로 A-B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의 마이너스 B의 형태이다 라고 이렇게 대수적으로도 그 성립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벡터에도 이러한 개념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벡터의 성질로서 벡터하고 이제 스칼라의 곱이 되겠습니다. 자, 스칼라의 곱. 자, 이게 바로 스칼라의 양이 되겠죠. 이거는 임의의 상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B가 A 크기의 몇 배가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B의 크기는 아까 방금 그 말로 설명했던 것처럼 바로 A의 크기에다가 B배를, M배를 이제 해준 값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M이 만약에 그 양수이면 방향이 같을 것이고요. 음수이면 분명히 방향이 반대가 될 것입니다. 자, 앞에 음의 벡터를 얘기를 할 때 마이너스는 방향을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간략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을 벡터에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자동차가 북쪽으로 그 20km 간 후에 이게 방향을 나타내고 있죠. 이게 방향을 갖고 그다음에 이거는 크기를 나타내는 값이겠죠. 그리고 다시 북서쪽 60도 방향으로 35km 더 갔다. 자동차의 합성 변위의 크기와 방향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변위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치가 변한 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합성 위치라고 하는 것은 벡터의 합성을 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프로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 본 게 바로 옆에 그림이 되겠죠. 자, 우선 임의로 북쪽과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 이렇게 두었을 때 편의상 XY 좌표로 이렇게 일치를 시켜두게 되면 북쪽으로 20m를 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km를 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북서쪽으로라면 이제 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북서쪽으로 60도 방향으로, 요게 60도가 될 것이고요. 60도 방향으로 35km, 즉 요게 35km 가게 된 거죠. 35km 가게 된 것이다. 이때 즉 가장 처음 위치에서부터 얼만큼 이동하였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지요. 자,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앞서 벡터에 대한 개념만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삼각형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으로부터 우리가 직각삼각형이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 값이 되겠지만 삼각형의 그 변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 간단한 공식으로부터 r제곱은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a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20km 간 거리이기 때문에 20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북서쪽으로 35km를 이동을 했다. 즉 B가
35km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식에 EAB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래서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기 60도 방향이기 때문에 요 삼각형의 요 각이, 그죠? 요 빗변을 바라보는, 즉 빗변을 바라보는 요 각 세타는 180도 빼기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12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0 곱하기 35 곱하기 코사인 120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작점에서부터 끝점까지 이동한 변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변위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변위는 계산해 보니까 48.2km가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북쪽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냐, 즉 이걸 이제 베타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각을 각각 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합성 변이하고 크기하고 방향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간략하게 수학적인 그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예제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A에서부터 내가 최종적으로 이동한 거리를 구하고자 하는데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두 번만 이동을 하였다면, 자, 두 번만 이동을 하였다면 이렇게 A 벡터와 B 벡터가 있겠지만, 그죠? 그렇지만 만약에 네 번의 이동 경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출발점이 여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이동을 하고,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A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휴가를 떠나는 겁니다. 자동차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가, 여기도 물론 이제 이 각도가 있겠죠. 이 각도가 있을 거고요. 이 각도에 따라 예를 들어서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라고 하고, 여기에 B만큼 이동을 했다가 또다시 이쪽 방향으로 C만큼,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각도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또 만약에 뭐 파이라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파이 각도를 이렇게 C 벡터라고 이렇게 하고요. 자, C 벡터, 이건 B 벡터, 이거는 A 벡터. 자, 그리고 위치를 이렇게 이동을 했다. 또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요 각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를 뭐 Z라고 합시다. Z인데 이거는 D 벡터라고 이렇게 합시다. 자, 즉 이 말은 A와 A, 그 다음에 B 경로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디스턴스 말합니다. 각각의 거리가 있겠죠. C, D가 있겠죠. 즉 A로 예를 들어 10km, 이거 15km, 이거는 뭐 8km, 이거는 20km, 예를 들어 정확하게 해봅시다. 예를 들어 이거를 5km, 그 다음에 이거는 4km, 예를 들어 이거는 3km, 이거는 7km. 자, 이렇게 이동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경로는, 자, 경로라고 하는 것은, 즉 거리는, 자, 거리는 스칼라양이라고 했죠. 자, 스칼라양은 몇인가요? 19가 되겠죠. 19km입니다. 19km입니다. 자, 이 말은 나는 자동차를 타고 A, B, C, D를 이동을 했지만 결국 나의 위치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게 바로 R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 R 벡터라고 하는 것은 A 벡터 플러스 B 벡터 플러스 C 벡터 플러스 D 벡터가 되겠죠. 자, 이 값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분명히 19km보다 작을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간단한 예로 20km 이동을 했고 35km 이동했기 때문에 55km 이동한 거죠. 실제로
실제로는 55km 이동을 했는데 물리적으로, 자, 물리학적 변위라고 하는 것은, 변위는 48.2km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건 이동 거리를 말하고요. 이거는 이동 거리를 말합니다. 이동 거리는 실제로 55km를 이용을 했지만 물리학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이든지 관계없이 맨 나중에 처음 위치에서부터 맨 나중에 위치까지인 48.2km만 물리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리학에서 중요한 개념은 거리가 아니라, 이동한 거리가 아니라 변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분에 대한, 벡터의 성분에 대한 얘기와 단위 벡터에 관계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X축 방향으로의 크기를 정밀하게 나타내는 게 바로 성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밀도가 요구된다거나 인 경우에 대해서 대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분의 개념을 도입을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계속 해보면 성분을 얘기를 해보면 좀 더 정밀하게 다룰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A 벡터는, 자, A 벡터는 빨간색이 좋겠네요. 자, A 벡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차원 평면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X축으로 어느 만큼 그리고 Y축으로 어느 만큼 이동했다라고 이렇게 즉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앞서 극좌표계와 직각좌표계 사용했던 것처럼 똑같은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A 벡터인데 X축 방향으로의 성분, 그리고 이 성분을 A 크기가 A이고 Y축 방향으로의 그 크기를 AY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현은 바로 이렇게 극좌표계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AX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사인과 코사인 정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A는 코사인 세타이고 AY는 A 사인 세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크기만을 얘기를 할 때 아까 앞서 했던 것처럼 이게 A 벡터인 경우, 그 다음에 B 벡터인 경우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 이렇게 적용했던 것과 그 동일하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로 다른 벡터를 말하는 것이고, 또는 A 벡터인 경우에 대해서 X축 방향과 Y축 방향에 대해서 그 변위를 이렇게 그 설명하는 데 성분을 이용하면 편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단위 벡터에 대한 개념을 이제 마지막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단위 벡터라고 하는 것은 유니트 벡터라고 이제 하는 것은 이 성분을 갖고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차원은 없고 크기가 1인 벡터를 말합니다. 이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즉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그냥 크기가 1인 겁니다. 크기가 1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거를 해트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해트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I 해트 X축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이거는 Y축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이거는 Z축 방향으로, 이거는 Z축, 이거는 Y축, 이거는 X축, X축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이렇게 흔히 뭐 I 해트, J 해트, 그다음에 K 해트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또 어떤 때는 X 해트, Y 해트 또는 X 해트 또는 Y 해트, 그다음에 Z의 뭐 해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표현상의 그 차이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아무튼 이렇게 표시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의 크기가 1인 벡터,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 Z축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를 말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 벡터 자체를 단위 벡터의 이 형태로 나타내 보면 아까 했던 이 성분이, 이거 성분이었었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X 성분의 벡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A의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성분이 AX이고 성분의 크기 AX이고 방향이 I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X명의 A 벡터라고 하는 것은 A 벡터 X쪽으로의 A 벡터의 성분과 Y축으로의 그 A 벡터의 성분인 이 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는 성분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말하는 요게 바로 유니트 벡터이다. 유니트 벡터이다. 즉 단위 벡터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유니트 벡터는 유니트하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균일하다, 이렇게, 즉 크기가 단순히 1인 것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그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 대각의 값이 1인, 크기가 1이고 나머지가 다 제로인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단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값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그 값, 그 팩터를 단위 벡터 또는 단위 행렬, 단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3차원을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도 마찬가지로 아까 앞서 잠시 성공을 했던 것처럼 우리 3차원으로 표현했을 때는 바로 이 X축 방향으로 또는 Y축 방향으로 Z축 방향으로 해서 만약에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한다고 그랬을 때 각 A 벡터도 3차원적으로 X축 방향과 B축 방향과 Y축 방향과 Z축 방향이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B 벡터인 경우도 X축 방향과 Y축 방향과 Z축 방향으로 각각 크기가 크기가 B인 그 값으로 이제 값을 이제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X는 이렇게 그 벡터의 성질에 의해서 같은 방향의 크기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차인 경우에도 이렇게 같은 X축 방향, 또 Y축 방향, Z축 방향의 크기들을 이렇게 대수적으로 더하거나 빼는 것을 이렇게 빼는 것으로써 확장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2차원인 경우고요. 이거를 3차원으로 확대시킨 게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대수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아까 했었던 그 얘기 예제하고 거의 뭐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도보 여행을 하는데 첫째 날 승용차로 남동쪽 25km를 가고 뭐 남동쪽이 이쪽이죠. 이쪽으로 25m를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리고 동북쪽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 텐트를 쳐서 그죠? 베이스 캠프를 쳐서 동북쪽으로 동북쪽 즉 동북으로 60도 되는 각도로 40km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A 벡터가 되겠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게 바로 B 벡터 40km 이동 방향으로 이게 B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했었을 때 산림 감시원의 막루를 발견하였다. 이 말은 여기서는 안 보였지만, 그죠? 여기서 안 보였지만, 이 막루를 관찰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동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동을 했더니 막루를
찾을 수 있었다. 이 막루는 기준의 위치에서부터 어느 거리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얘기를 할 때 바로 요 식을 갖고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벡터의 합과 벡터의 차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즉, 이 변이를 구할 수가 있다. 변이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변이에 대한 개념과 그다음에 거리에 대한 개념은 다르다인 것입니다. 자, 어떤 게 클까요? 변이는 이게 변이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두 개를 합친 것은 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이는 거리보다 항상 작은 개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동한 거리는 항상 작다. 자, 그러면 나중에 그 이동 거리와 변이와에 관계된 얘기들을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힘이나 일이나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가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정확한 개념은 그 힘과 그다음에 일과 그다음에 에너지를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벡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조금 해본다면 이 벡터에 대한 이 대수학적인 또는 수학적인 내용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활용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생활 내부에서 일상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 자연 현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벡터의 활용 정도의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설명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 벡터와 이 스칼라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하면 그 자연과학에서 자연 현상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벡터이다. 라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